자, 오늘은 유적 탐방 이틀차로 첫 번째 타프롬에 왔는데, 여기 동문입니다. 타프롬 동쪽문. 근데 여기 문이 없어졌어요.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원래 여기 사면상이 있고 그렇게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을 다 철거해 버렸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계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타프롬이라고 하는 사원은 이제 뭐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툼레이더 사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안젤리나 졸리가 이 밀림을 마구마구 뛰어다녔었죠. 툼레이더를 찍은 사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앙코르왓을 봤는데, 앙코르왓은 이제 수리아바르만 2세라고 하는 왕이 만든 사원이고 힌두교 사원이었고, 이 타프롬, 그리고 이따가 바이온도 볼 건데, 오늘 보게 될 타프롬 바이온은 이제 캄보디아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불리우는 자야바르만 7세가 만든 불교 사원입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집 마구놈이 밖에서 뭐 예쁜 여자를 만났나 들어오질 않네요. 그냥 일단 혼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혼자 가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무섭겠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돌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복원을 준비 중인 건데, 이게 복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타프롬 사원은 뭐 이따가 뭐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무너져서요,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복원 공사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솔직히 뭐 제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널브러져 있는 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가는 길이 심심하니까 뭐 간단하게 또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야바르만 7세는 캄보디아 역사상 캄보디아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때, 그때 통치를 하던 크메르 제국의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굉장히 큰 땅을 가졌었고, 이 자야바르만 7세가 통치할 당시,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뭐 고대 크메르 제국의 왕이라고 하면은 다 자야바르만 7세밖에 몰라요. 앙코르왓을 누가 만들었냐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모른다, 아니면 자야바르만 7세라고 답을 합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여튼 이 자야바르만 7세가 이제 왕이 된 후에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라의 국교를 불교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야바르만 7세가 죽고 나서 다시 나라의 국교는 힌두교로 돌아갔었고요. 종교의 굉장히 뭐 카오스 시대,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되죠. 그랬더니 다 부서진 타프롬 사원을 그럼 왜 오느냐? 바로 이제 툼레이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원은 나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무와 사원이 하나가 돼서, 물론 그 나무 때문에 사원은 다 부서졌지만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뭔가 그냥 사원인 것 같아요. 나무 자체도 저 앞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나무들을 보러 오는 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저 앞에 나무가 보이죠? 이쪽에서 보면은 뭐 저 나무가 무슨 어떤 식으로 사원을 망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없지만, 뭐 대충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무 뿌리가 이 생명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돌들 사이사이로 막 다 파고들어요. 저 반대편으로 가면은 저 나무가 이 사원을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나무 있었는데 큰 거 하나 잘랐네?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다 요것도 잘라버렸네, 안 온 사이에. 저 벽은 더 무너진 것 같냐. 왜? 자, 이렇게 복원공사를 한창 하고 있고, 저 앞에서 본 나무의 뒷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짠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스펑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어떻게 이제 뽑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골칫덩어리다 보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좀 크지만 말아라 해가지고 주사를 놓는다고 해요. 성장 억제제. 근데도 잘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타프롬으로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제 다 사진을 여기 포토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찍는데, 여기서 찍으면은 이렇게 앞만 찍어도 잘 이게 나무를 전체를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어디서 찍으면 되냐, 저 앞에서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길 따라가 가시다 보면은, 아유 더워. 딱 요 바로 요 돌이에요. 요 돌. 하고 여기 서봐. 요 돌. 딱 여기 서 있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를 세로로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은 나무의 모습과 같이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 아이고 너무 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저희가 봤던 앙코르와시랑은 돌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이거는 인조로 만든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뭐 도라루방 현무암이 아니라 이거는 이 나라의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그냥 홍토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는 라테라이트라고 하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나무 왜 이래 이거? 아, 이 나무도 예전에는 걸어 다닐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몸을 숙이고 가야 되네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안 온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많은 게 변했네요. 여기는. 아유 씨. 아유.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지금도 옛날에는 이것도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잘랐거든요. 나무가 그냥 요만합니다. 밑둥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게 동남아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어요. 이제 한국의 나무들은 나이테가 있잖아요. 동남아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뭔가 있는데 서간에 주인공이 없죠.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 타프롬은 불교 사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 캄보디아인들은 힌두교를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야바르만 7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가 이제 힌두교 국가가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파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 또 나무를 보러 갑니다. 어떤 나무냐, 여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 아직까지 한 명도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 요 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멀리서 보면은 나무 뿌리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큽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막 징그럽게 생기고 그냥 뱀이 뭐 기어가는 것처럼 생기기도 했고, 엄청나게 큽니다. 나무가.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좁은 데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항상 정체되던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한 명도 없네요. 오늘은 씁쓸합니다. 반대쪽을 보면은 이게 복원을 하고 있지만 복원을 못하게 생겼죠. 못할 겁니다 아마 복원. 이게 돌이 다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자, 아까 그 뱀처럼 생긴 나무의 바로 뒷면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 나무 바로 앞에 있는 거 요겁니다. 요게 이제 한국 분들한테 유명한 일명 통곡의 방이라고 불리는 방입니다. 여기도 원래 들어가려면은 많이 기다렸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다 텅 비어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그냥 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천장이 유실돼서 뚫려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돔처럼 생긴 방이에요. 이런 방에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하나도 울리지가 않죠. 이 방에서는 신기하게 어떤 소리도 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안 울리고, 제가 뭐 박수를 쳐도 뭐 이런 소리도 울리지 않지만 딱 한 가지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들리시죠? 이렇게 가슴을 때리면은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지금 제 목소리도 이렇게 크게 울리지가 않는데 저 가슴을 치는 소리만 울려요. 그래서 통곡의 방이라고 불리는 방입니다.
이 통곡의 방에 대해서 약간 무슨 썰을 풀어보자면은, 이 타프롬을 만든 자야바르만 7세는 효심이 굉장히 지극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었으니까 사원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이 타프롬은 자야바르만 7세가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사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효심이 가득했던 자야바르만 7세는 슬프잖아요. 근데 슬픈데 자기가 국왕, 왕의 신분으로서 함부로 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곡의 방에 와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울리지 않고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소리만 울린다 하는 그냥 썰이에요. 팩트는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별로, 근데 이게 오리지널은 태국에 이제 뭐 아유타야라고 하는, 뭐 아유타야와 관련된 태국에 유명한 게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가 뭐 머리만 남겨놓은 게 태국의 오리지널이 있는데, 캄보디아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 딱 가운데를 보시면 저 나무 뿌리 사이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한번 이배를 해볼게요. 이배를 하면은 이렇게 저 사이로, 뿌리 사이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여기도 나름 신성시하고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늘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할 것 같지만 밀림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밀림 속에 있으니까 또 시원해야 되지만 뭔가 습해요. 굉장히 습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여기가 이제 타프롬 사원의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 아유, 무서워요, 혼자 돌아다니고. 여기서 딱 나오면은 뭐야, 이 나무는. 여기 공사 자재가 있고, 이 반대쪽에 바로 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나무가 조금 더 뒤에서 찍어볼게요. 이제 일명 이제 졸리나무라고 불리는,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툼레이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툼레이더 1에서 이 나무 옆에 저 유적의 위에 서 있습니다. 저 위에 서가지고 어떤 이상한 꼬마 한 명을 이렇게 저렇게 막 찾아요. 바로 그 나무입니다. 생긴 것도 기괴하게 생겼고, 나무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겉에 있는 놈이 안에 있는 놈을 다 잡아먹은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기 이렇게 역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지만, 저 앞에서 찍으면은 나무의 전체 모습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찍느냐, 바로 그대로 돌아오면은, 지금 이 나무 자재가 있어서 그런데 요 돌입니다. 요 돌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은, 서 있으면은 찍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 나무의 모습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기괴하게 생겼죠. 자, 이 어머니의 방을 지나서 나오면 이렇게 또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도 뭐 그냥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포토존을 해놨어요. 저는 이게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꼭 뭐같이 생겼죠? 엉덩이 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똥침을 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저는 그냥 그래가지고 똥침나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뭐 맨 나무밖에 없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보면 질려요. 다 봤다,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무의 뒤편 이렇게 해서 절로 나가면은 반대편 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차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을 돌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뭐 가이드가 없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사원이 크진 않아요. 앙코르와트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 사원인데, 이게 다 부서져 있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헤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 여행은, 캄보디아 여행은 적어도 유적을 돌아다니실 때는 가이드를 끼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이 캄보디아 여행을 준비한다고 해도 책에는 뭐 다
담을 분량도 안 되고, 이게 특히 앙코르 왓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유적을 보는 날에는 꼭 가이드를 대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이렇게 아까 들어왔던 입구에 다시 도착을 했고, 동문 쪽입니다. 다시 나가서 저희는 이번엔 바이온 사원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